코스피 지수가 개장 직후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5,000선을 넘은 것은 한국 증시 사상 최초입니다. 코스피가 마침내 6,000선을 코스피가 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카페만 가봐도 두세 테이블 중 한 테이블은 투자에 대한, 주식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장이 너무 좋아서 은행에서 증권으로 넘어가는 건 전체적으로 계좌가 딱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더 급진적이고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상품을 찾다 보니까 고위험군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포모가 좀 사람 잡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언컨대 이건 일시적인 유행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우리 경제 구조가 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병창이라고 합니다. 지난달까지는 교보증권에 있었고요. 제가 증권회사 입사한 게 1996년 1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딱 30년을 넘기면서 오랜 동안 증권업에, 현업에 몸담고 있었고요. 주식시장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한 정도로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한 돈이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것은 작년 2025년 5월 말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한 2,600포인트였고요. 지금 이제 9,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실제로 제가 현업에 다녀보면 많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크게 상승하는 머니무브의 큰 흐름은 투자자들의 ETF를 통한 주식시장의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TF의 맨 끝에 F가 펀드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해서 수익률을 추구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그 ETF를 사면은, 섹터별 ETF를 사면은 내가 그 섹터를 추정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된 거죠. 연초에 우리 ETF 시장이 300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무려 530조가 넘습니다. 즉 230조의 자금이 ETF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약간씩 소름이 끼치는데 우리나라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5위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대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우리 시장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었냐면 시장이 위기로 인해서 폭락했다가 올라왔을 때예요. 제가 증권 시장에 몸담고 있었던 30년을 보더라도 외환위기 때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시스템 위기가 발생됐을 때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면서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상승이 끝나면 다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2025년 6월부터 상승한 지금까지 이번 상승에서는 위기가 있었습니까? 위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위기로 인해서 빠졌다가 밑에서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서 주가 지수를 올린 게 아니고 우리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레벨업돼서 올라와서 이제 우리 시장이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제 머니무브라는 그 내용 자체는 개인들이 단순히 자산 이동을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까지는 안전한 은행 예금이라고 하는 간접 금융의 울타리 안에 있던 유동성들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자본시장의 직접 투자 형태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머니무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고도 성장기에는 공식이 아주 단순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두 자릿수 이자를 줬고요. 또 꼭 고금리를 준 상태죠. 또 도시가 막 개발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두기만 해도 무조건 오르는 불패 신화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은 적고 보상은 확실한 그야말로 최고의 재테크 공식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 공식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무너지고 있어요. 첫째로 보면은 저성장 상태가 오랫동안 굳어지면서 은행 금리로는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잡기 힘든 저금리가 기본값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묻어두면 오히려 손해 있는 세상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부동산은 좀 인구가 줄어들고 또 가계대출이 지금 규제가 굉장히 심한 상태다 보니까 덩치는 굉장히 크고 정작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자산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돈을 지키기도 불리기도 좀 어려워진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은퇴 후에 30년을 좀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계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끊긴 뒤에도 자산 자체가 스스로 일하게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좀 절박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금 이자만으로는 노후를 감당할 수가 없고 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도 충분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본시장에서의 좀 장기 수익률 확보는 좀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 AI 관련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는 다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코스피도 2026년 들어서 약 110에서 115%까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국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식시장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좀 학습 효과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2030 세대가 자본시장의 좀 주력 플레이어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2026년에 이제 초기에도 보면은 신규 개인 투자자 중에서 2030 세대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대학생 투자동아리연합회 19대 회장 이동원입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2020년 때인데요. 사실 아버님께서 돈을 주시면서 주식을 한번 해봐라 라고 시작했던 게 처음에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첫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거의 집 한 채를 해먹으셨습니다. 그 주식을 하시면서. 그래서 너가 가서 복수해봐라 라는 식으로 포켓몬처럼 이렇게 결투에 나가게 된 입장이고요. 수익률은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커서 지금 얼마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지금 계좌 기준으로는 딱 2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연평균으로 하게 되면은 10% 정도 떼이지 않나. 사실 저는 본 전공이 생물학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있던 학생들은 주식에 정말 진짜 주자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최근에 슬슬 주식을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생물학과가 관심을 가질 때쯤이 됐으면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은 다 관심을 가졌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단톡방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톡방들의 성격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는 그냥 친한 친구, 그리고 뭐 게임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다양한 카테고리의 친구들이 있는데 최근에 모든 단톡방의 시작이 금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초가 그리고 상승률, 하락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식이 모든 대학생들, 모든 청년들에게 퍼져 있는 상황이구나. 투자 경력은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4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교수님의 그 모의 투자 권유를 받고 나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라서 한 100억 정도 모으면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억, 100억 정도 벌어서 빠르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제가 결혼할 때가 됐을 때 부모님 부담 없이 하고 싶어서 그걸 일단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장을 중심으로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1,3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계좌가 딱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인 반도체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의 반도체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트렌드는 한마디로 국장인 것 같습니다. 국장이 워낙 잘 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기회가 국장에서 창출이 되고 있고 옛날에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대한민국은 독감이 걸린다라는 이런 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아침에 5시 반쯤에 미장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국장을 한번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미국장의 대의장의 흐름이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국장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투자 트렌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변화가 컸잖아요.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국장의 탈출은 지능순이다. 막 이런 얘기도 진짜 실제로 있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국장,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수익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뽑기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좀 먹고 살만한 세상, 희망도 있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국장으로 돌아온 것 같고요. 지난 1년간의 흐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에 집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분리과세라든지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같은 정책형 펀드 등이 등장한 것들 이 모두 다 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성장펀드 오픈 당일부터 정말 은행 지점 앞에 오픈런 줄이 엄청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서버 다운된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오픈런 열기가 진짜 뜨거웠습니다.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AI나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아주 소수의 기관들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국민들도 함께 이 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첨단 전략 산업은 결국은 그 산업군만 좋은 게 아니라 산업군이 커지게 되면 나라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고 국민들도 함께 좀 그 덕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저는 이번 흔행을 아주 성공적인 정부의 거시적인 넛지, 좀 똑똑한 유도책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중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원금 손실 리스크의 좀 하방을 정부 자금의 후순위 출자로 일정 부분 방어를 해줌으로써 자본시장 진입을 좀 망설이던 대기 자금을 국가의 생산적 금융의 재원으로 좀 연결한 정책적인 기획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흐름이 ETF, ISA 그리고 퇴직연금과 결합이 되면은 국내 증시에 좀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는 혁신 기업의 자금이 조달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기존에 묶여있던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이 산업의 성장 자본으로 좀 흐를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를 재설계하고 있어요. 반도체 외의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습니다. 가계 자금이 자금 시장으로 들어가서 기업이 R&D에 투자를 하게 되고 설비 투자를 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기업을 성장시켜서 고용 창출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성과가 다시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서 가계로 돌아오는 구조. 그러니까 머니무브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부동산에서 혁신기업과 자본시장으로 옮기는 그러한 작업이고 이게 결국은 기업의 대신인도를 높이면서 한국 경제 전체의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뿐이 안 지났는데 일단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을 통해서 머니무브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가장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지수가 9,000포인트 올라왔다라는
단기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장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냄비 시장, 돗대기 시장, 뭐 가벼운 시장 이런 안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왔잖아요. 한국이니까 싸, 원래 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도 안 하고 해외에 상장하려고 그러고 똑같은 회사가.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고쳐가는 중이고 정상화 과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야흐로 상법 개정이 되고 세법 개정이 되면서 소위 우량하게 배당을 많이 해주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해주는 기업에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 거버넌스 개혁이에요. 그래서 거버넌스 개혁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시장의 안정적인 버팀목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진행한 지 1년뿐이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2013년도에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되고 나서 2014년부터 2026년 현재 12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거버넌스 개혁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거버넌스 개혁은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변화이고 우리 시장이 바야흐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위험 요소는 쏠림과 가열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 23일인가 그때만 해도 코스피가 하루 만에 900포인트 넘게 이제 폭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금 우리 증시가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시장의 7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까지 이제 좀 과열이 되면은 가계와 금융 시스템 전체가 순식간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다들 포모가 정말 극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만 주식 투자 안 하나? 나만 소위 얘기하고 있는 돈 복사 못하고 있는 건가? 나 이대로 뒤쳐져도 되나? 이 온갖 걱정들이 이제 많은 분들을 좀 휩싸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한다. 뭐 심지어는 그냥 우리 일상에서도 옆에 자리에 있는 대리님이 뭐 A 종목을 샀는데 얼마를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 이러면은 내가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나도 따라서 사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수중에 지금 온전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빚을 져서 비투를 하거나 영끌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 다들 레버리지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단일 레버리지 상품이 최초로 등장을 했을 때에도 정말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말 해외에서 놀랄 정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포모가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이 포모가 좀 사람 잡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포모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공포감을 뜻합니다. 여러 이론에 따르면 사재기와 현상이 비슷합니다. 사재기는 어떤 물건을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그러한 공포감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포모는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기회를 잃어버릴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너먼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놓치는 수익을 손실로 인식합니다. 예금 금리가 2%, 그리고 누군가 주식으로 30%를 벌었다라고 하면 그 차이만큼, 즉 28%만큼 실제로 손실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났다고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옆 사람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내 통장에 있는 안정감은 안심에서 뒤처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정통 경제학에서는 수익률, 금리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돈이 이동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행동경제학에서는 심리 때문에 돈이 이동한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돈이 내 앞에 놓여진 순간,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숨겨진 많은 편향들이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가 섞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자본시장은
숫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이 자본시장에 속해 있는 여러 군상들, 즉 여러 인간들의 심리적인 편향들이 작동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도 개인이 돈을 잃는 것은 시장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오른 종목은 조금만 올라도 빨리 매도해버리고 손실이 난 종목은 웬만하면 끝까지 들고 가는 그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난 종목은 굉장히 빨리 팔고 그리고 손실이 난 그러한 종목들은 천천히 판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한국 사람들의 이익 종목 매도 확률은 손실 종목 매도 확률보다 2배가 더 높습니다. 미국은 약 1.5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통제감 환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편향이 또 결합되게 됩니다. 즉,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나는 그 오른 수익을 가지고 금방 이 돈을 갚을 수 있어라는 그러한 통제감 환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최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금융교육 이외에 심리적인 교육들, 즉 나는 이러한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는 무엇이고 그러한 사례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교육들이 현재의 금융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시장이 크게 내려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다른 산업에서 받쳐주면서 그쪽에 돈들이 들어가면서 수익을 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시장은 역시 안 돼 라고 하면서 나가는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주주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25년 7월부터 우리가 시행된 개정상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기업 경영 관행으로 좀 정착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또 일반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제도적인 측면인데요.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사법적인 단죄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이라던가 공시 신뢰도 강화도 같은 맥락이고요. 세 번째가 좀 투자 문화 측면인데요. 지금 너무 단기 매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 벗어나서 장기 분산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머니무브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국민 자산 구조의 좀 중심축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다만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가 함께 가지 않으면은 이 흐름은 국내가 아닌 다른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짚어두고 싶습니다. 투자의 열풍이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교육 그리고 투자자 보호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문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머니무브가 제대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지금의 상황이 일생일대의 기회,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시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서핑을 하는데 이 파도가 아니면은 다시는 파도가 찾아올 것 같지 않아서 다시는 내가 이 짜릿한 맛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 운동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뛰어든다면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파도는 반드시 크고 작게 다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뛰어드는 것이 훨씬 위험하고요. 건전한 자본시장은 평범한 직장인도 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투자를 하면 먼 훗날 장기로 봤을 때 그 돈이 정당한 수익과 배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저는 건전한 자본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뒤 제가 바라는 모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 세계 자본이 좀 매력적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글로벌 선진 시장이 되는 거고요. 국민 모두가 자본의 주주로서 경제 성장의 이 성과, 결과를 배당과 자산 증식으로 좀 정직하게 정산받는 그러한 성숙한 경제 인프라가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학자로서 10년 뒤에 우리 자본시장이 좀 그런 모습으로 도약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올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불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에 불과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